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회. 죽은 아내를 닮은 그녀, 운명의 시작. 드라마는 숨막히는 권력 암투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좌상 김한철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현 중전을 시해하고 그 누명을 씌워 세자빈 홍연마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왕세자 이강은 깊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김한철에 의해 저지당하고 맙니다. 강한 것만이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라는 좌상의 서늘한 말은 그가 앞으로 걸어갈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강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사치를 즐기는 망나니 세자로 살아가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아내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고 좌상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서슬퍼런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강의 흑백 같은 삶과는 정반대로 씩씩하고 수완 좋은 보부상 박다리의 등장은 극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비밀은 있었습니다. 바로 5년 전 강에 빠진 채 발견되기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양부모조차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르며 고모 홍난이는 한양에 가면 죽는다. 누구도 너를 알아봐서는 안 된다는 불길한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려문이라는 낡은 관습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양으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당찬 매력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는 드라마의 핵심 미스터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두 사람의 궤도는 한양 한복판에서 극적으로 교차했습니다. 어김없이 망나니 행세를 하며 기방으로 향하던 이강의 눈에 추노꾼들에게 쫓기던 다리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이강의 시간은 멈춥니다.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내 세자빈 홍연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폐위된 재운대군 이윤의 시계를 부수는 해프닝을 겪고 기방에 갇히지만 기생옷으로 위장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지붕에서 뛰어내린 그녀가 이강의 품에 그대로 안기는 운명적인 재회 장면은 1회의 엔딩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회는 묵직한 궁중 암투와 비극적인 서사 속에서도 김세정 배우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베테랑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가 조화를 이루며 극의 균형을 훌륭하게 잡아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복수극에 기억상실과 도플갱어라는 판타지 요소를 더해 흥미를 유발한 점이 매우 영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2회 예고편에서 암시된 영혼 체인지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두 남녀가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톡톡 튀는 퓨전 사극이 될 것임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다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두 사람은 어떻게 얽히게 될까요? 첫 방송부터 탄탄한 서사와 매력적인 캐릭터로 합격점을 받은 만큼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2회. 국밥 약속, 운명적 재회. 2화의 서막은 그야말로 강렬한 비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왕세자빈 강연월은 세자를 위해 죽어다오라는 잔인한 왕명을 받들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월화노인의 개입으로 그녀는 목숨을 구하는 대신 붉은 인연의 실 홍연이 봉인된 채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박홍란은 연월에게 박달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천한 보부상이라는 신분을 주며 절대로 한양에 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한편 좌의정 김한철은 가짜 시신과 옷가락지로 이강을 완벽히 속이고 아내의 죽음에 절망한 이강은 깊은 죄책감 속에서 복수만을 다짐합니다. 이처럼 2회는 극의 중심이 되는 비극적 사건의 배경과 기억을 잃은 세자빈이라는 핵심 설정을 속도감 있게 풀어내며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1회의 마지막 기방의 지붕에서 떨어진 다리를 받아든 이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죽은 아내와 똑같은 얼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리웠소. 부인이라 읊조리지만 이내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녀에게는 아내의 점이 없었으며 구수한 사투리를 쓰는 씩씩한 보부상일 뿐 그가 알던 세자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강은 아주 오래 기다린 악몽이라며 그녀를 애써 밀어내려 합니다. 그녀가 사약을 거부하고 도망친 대역죄인이거나 혹은 정체를 숨긴 관노일 수 있다는 위험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이강이 겪는 내면의 혼돈을 강태호 배우가 섬세한 눈빛 연기로 표현해내며
죽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낯선 여인을 향한 의심 사이의 복잡한 감정선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이강의 이성은 그녀를 향한 운명적인 끌림을 이기지 못합니다. 특히 부당하게 자결을 강요받는 과부를 돕는 과정에서 다리가 내뱉은 춘향이가 지킨 것은 정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라는 말은 과거 세자빈이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하며 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강은 그녀를 돕기 위해 암행어사 행세까지 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눈 내리는 밤 슬픔에 잠긴 이강의 눈물을 닦아주며 국밥 사드릴까요? 라고 묻는 다리의 순수한 위로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장면이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닌 두 사람이 홍연으로 묶인 운명임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리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연료비건으로 앙심을 품은 양반댁의 모함에 빠져 도둑 누명을 쓰고 잔혹한 형벌인 하초절단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이강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녀를 구해냅니다. 내가 약조하지 않았느냐? 가자 국밥 먹으러. 의는 단순한 구원을 넘어 이화의 시작에서 끊어졌던 두 사람의 붉은 인연의 실이 마침내 다시 이어졌음을 알리는 운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비극적인 과거와 유쾌한 현재, 그리고 묵직한 궁중 암투가 절묘하게 교차하며 이회는 극의 몰입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이강은 그녀의 정체를 언제쯤 알게 될지, 두 사람의 위험한 인연이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3회. 배신의 총구 엇갈린 운명. 지난회 도둑 누명을 쓰고 잔혹한 형벌인 하초절단의 위기에 처했던 박다리는 왕세자 이강의 극적인 등장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 곁에 있다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 직감하고 일부러 모진 말로 그녀를 한양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이 안타깝게 엇갈리는 동안 또 다른 비극적인 사랑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폐위된 왕자 이훈과 좌의정 김한철의 외동딸 김우희에 묻어둔 연정입니다. 이훈은 사랑하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그녀를 밀어내려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강과 다리의 운명과 묘하게 겹쳐지며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짓밟힌 청춘들의 슬픈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또다시 이들을 한 곳으로 이끕니다. 이강은 김한철의 협박에 못 이겨 김우희를 세자빈으로 맞이하기 위해 그녀를 데리러 가고 그 길에 이훈의 마지막 연설을 전하려던 다리와 마주치며 아슬아슬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세 사람의 위태로운 동행은 예상치 못한 습격으로 피로 물들었습니다. 자객들의 습격 속에서 이강은 그동안 숨겨왔던 날카로운 무술 실력을 드러내며 그들을 제압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망나니 세자가 아닌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자신을 단련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김우희가 숨겨둔 총으로 이강을 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훈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강의 목숨을 거두는 악녀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번 3회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자 모든 관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위해 순수했던 여인이 악마로 변모하는 과정이, 그리고 그 도구가 총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뛰어넘는 물건이라는 점이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예측 불가능한 판타지 서사로 흘러갈 것임을 암시하며 흥미진진함을 더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김우희는 이강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이훈을 다음 세자로 추대하려는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김한철은 현황을 조종할 수 없게 만드는 이훈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겨 그를 제거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냉혹한 계획에 당황한 김우희는 결국 자신이 이강을 살해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욕망으로 엇갈리는 부녀의 모습은 이 드라마의 악역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비정하게 그려지는지를 보여주며 극의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총에 맞고 쓰러진 이강을 발견한 것은 또다시 박다리였습니다. 그녀는 광군들의 추격 속에서도 그를 동굴에 숨기고 밤새도록 간호하며 생명의 은인이 되어줍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날 잡은 것이다. 정신을 잃어가던 이강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다리의 모습에서 죽은 아내를 겹쳐보며 내뱉은 이 마지막 대사는
1회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인연이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묶였음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엔딩이었습니다. 2강에는 달이 흐른다 3회는 충격적인 반전과 묵직한 서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애틋한 감정선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웰메이드 퓨전 사극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지옥 같은 운명 속에서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2강에는 달이 흐른다 4회, 영혼 체인지, 운명의 입맞춤. 지난 회 김우희의 총에 맞고 쓰러졌던 2강은 박다리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무사히 한양으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궁궐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김우희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유배길에 올랐고, 대왕 대비는 왕 이의를 독살하려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2강은 돌아오자마자 유배 행렬을 막아서며 이훈을 구해내고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힘과 궁궐 장악력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망나니 세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강은 자신을 시해하려 한 김우희와 왕을 독살하려 한 대왕 대비의 죄를 모두 덮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좌의정 김한철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적의 적인 대왕 대비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인의 배신과 가족의 위협 앞에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그의 모습은 그동안 망난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군주로서의 냉혹함과 치밀함을 보여주며 극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복수를 위해 기꺼이 더러운 물에 손을 담그는 2강의 다크 히어로적인 면모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고 생각한 다리는 이제 한양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2강은 마지막으로 함께 낙화놀이를 보자며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가 다리에게 선물할 꽃신을 사러 간 사이 다리는 김한철의 수하인 조판서와 시비가 붙고 할 말 다하다 위기에 처합니다. 이 모습을 본 2강은 격하게 화를 냅니다. 이는 죽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그의 절박한 분노였지만, 다리는 그가 자신을 그저 죽은 아내의 대용품으로 여긴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진심이 오해로 어긋나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자신의 모진 말을 후회한 2강은 다시 다리를 찾아가고, 이럴 땐 사과하는 것이라는 그녀의 당찬 훈계 속에서 또다시 죽은 빈궁의 모습을 겹쳐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그 순간 다리의 손목에 봉인되어 있던 홍연이 강렬한 빛을 뿜어냅니다. 놀란 두 사람이 비틀거리다 함께 강물에 빠지고, 물에 대한 트라우마로 정신을 잃은 2강에게 다리가 숨을 불어넣기 위해 입을 맞추는 순간 영혼 체인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막힌 입맞춤은 단순한 구명행위를 넘어 두 사람의 영혼을 통째로 뒤바꾸는 운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망난이 세자의 몸에 갇힌 보부상 다리와 기억을 잃은 세자빈의 몸에 갇힌 2강은 이 혼돈 속에서 복수와 사랑을 모두 이룰 수 있을까요? 역대급 케미를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킨 최고의 엔딩이었습니다. 2강에는 달이 흐른다 5회, 영혼 체인지와 꽃길 엔딩. 지난 회 운명적인 입맞춤과 함께 강물에 빠졌던 2강과 박다리. 5회는 서로의 몸이 뒤바뀐 채 낯선 곳에서 눈을 뜨는 두 사람의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졸지의 보부상 처녀의 몸이 된 왕세자 2강과 건장한 사내의 몸이 된 다리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만남을 시도하지만 궁 안팎이라는 물리적 거리는 이마저도 쉽지 않게 만듭니다. 이에 2강은 기지를 발휘하여 대왕 대비에게 접근, 죽은 세자빈과 똑 닮은 다리의 얼굴을 이용해 내관 신분으로 궁에 잠입하는 위험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좌상 김한철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대왕 대비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며 2강은 우여곡절 끝에 내관이 되어 자신의 몸을 가진 다리 곁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그날의 상황을 재현하며 다시 입을 맞춰보지만 야속하게도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당분간 바뀐 몸으로 살아가기로 하고, 2강은 다리에게 세자로서의 행동 강령을 하나하나 코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설픈 세자 연기와 죽은 세자빈을 쏙 빼닮은 미모의 내관이 세자의 곁을 지키는 모습은 궁궐 내에 기묘한 소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자가 내광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는 스캔들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모습이 뒤바뀐 남녀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궁중 생활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특히 김세정 배우의 능청스러운 세자 연기와 강태호 배우의 섬세한 다리 연기가 빛을 발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영혼 체인지는 두 사람이 서로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강의 몸을 한다리는 그가 매일 밤 시달려온 끔찍한 악몽을 직접 겪으며 그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체감합니다. 반면 자신의 몸에 들어간 다리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을 본 이강은 자신이 겪던 불면의 밤이 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잠 못 들던 밤 함께 산책을 나선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와 꿈을 나누며 한층 가까워집니다. 집신이 아닌 꽃신을 신는 삶을 꿈꾼다는 다리의 말에 이강은 직접 꽃나무를 털어 꽃비가 내리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너의 계절은 봄밤인 걸로 하자. 앞으로 내가 밟는 길은 꽃길인 걸로 하자. 라는 그의 달콤한 고백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구원,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꿈결 같던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한 이불 아래에서 눈을 뜨는 아찔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우희와 이훈이 이 모습을 목격하며 충격적인 엔딩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세자와 내관의 동침이라는 파격적인 상황을 들켜버린 두 사람.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5회는 영혼 체인지라는 판타지적 설정을 통해 코믹함과 애틋함을 오가는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서로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그려져 앞으로 전개될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6회. 위기 속 꽃신 그리고 각성. 지난 회 한 이불 아래에서 눈을 뜬 이강과 박다리의 모습은 결국 궁궐 내 거대한 스캔들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김우희와 이훈 그리고 억울하게 귀양간 도승지의 정인인 미금의 눈에 띄면서 세자가 내광과 남색을 즐긴다는 낯뜨거운 소문이 궁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좌상, 김한철이 다리의 정체를 알아채고 목숨을 위협해오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다리는 이강의 복수를 위해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관노가 되겠다고 자처하지만 이강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대왕대비와의 위험한 거래를 선택합니다. 바로 과거 대왕대비가 왕을 독살하려 했던 결정적 증거인 독 묻은 탕약 그릇을 넘기는 조건으로 다리를 궁녀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다리는 대왕대비의 비호 아래 후궁 내정자로서 궁에 머물게 되지만 이는 또 다른 암투의 서막을 알리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궁궐 생활 속에서도 두 사람만의 몽글몽글한 로맨스는 피어났습니다. 이혼을 만난다는 핑계로 기박나들이를 가장해 궁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약속 취소 덕분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강은 다리에게 새 옷과 예쁜 꽃신을 선물하며 집신 대신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지난밤의 약속을 지킵니다. 저작거리를 거닐며 평범한 연인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이들의 모습은 비극적인 운명과 대비되어 더욱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죽은 세자빈 연월과 똑같은 말을 하는 다리를 보며 이강은 자신이 복수를 잊고 있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홀로 두 사람의 추억이 서린 장소를 찾아가 죽은 아내에게 사죄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씁니다. 위기는 가장 방심한 순간 찾아왔습니다. 김한철의 사주를 받은 제조상궁이 다리를 납치해 강제로 불임약을 먹이려 한 것입니다. 이는 대왕대비가 쓸모 없어진 다리를 내치게 만들기 위한 잔혹한 계략이었습니다. 약기운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 이강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로 속에서 타오르는 꽃신이었습니다. 가족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던 다리의 소박한 꿈이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적들을 제압하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타다 만 꽃신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 그의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찾아 달려온 다리를 마주한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그녀의 품으로 쓰러집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6회는 영혼 체인지라는 판타지적 설정이 주는 코믹함과 궁중 암투의 긴장감, 그리고 애절한 로맨스를 완벽한 비율로 버무려낸 명품 회차였습니다. 특히 엔딩 장면에서 지금 내 몸에는 이 계집애가 있고 내 마음에는 달이 흐른다라는 이강의 독백은
육체의 뒤바뀜을 넘어 영혼 깊숙이 다리에게 스며든 그의 사랑을 자각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대용품이 아닌 박다리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 이강의 각성은 앞으로의 전개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언제쯤 원래의 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한철의 마수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미치도록 기다려집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7회. 피로 맺어진 영혼 체인지, 처절한 복수의 서막. 이번 7회는 좌상 김한철이 박다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강의 고뇌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다리의 몸을 하고 있는 이강은 자신의 영혼이 깃든 다리의 육체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그녀를 차갑게 밀어내며 거리를 둡니다. 영문을 모르는 다리는 그의 매몰찬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지만 이는 그녀가 다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이강의 슬픈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강이 유일하게 믿었던 벗이자 형제인 이훈과의 신뢰마저 산산조각 납니다. 이훈이 정인인 김우희를 지키기 위해 좌상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인 짐조 주인의 아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강의 고립감은 극에 달하고 그 곁을 지키며 위로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몸을 한 다리뿐이었습니다. 이강은 좌상의 권력 기반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맹독, 짐조에 있음을 확신하고 끈질긴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는 궁 밖에서 짐독을 다루는 의문의 탈쓴 남자를 쫓으며 결정적인 단서인 향주머니를 손에 넣습니다. 한편 다리의 고모 홍나는 다리가 위험천만한 한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옵니다. 다리를 강제로 청나라로 보내려던 홍나는 다리의 몸에 이강의 영혼이 들어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다리의 손목에 있던 붉은 흉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기이한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영혼 체인지는 더 이상 둘만의 비밀이 아니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다리를 제거하려는 제조상궁의 계략으로 다리는 이훈과 사통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강은 다리의 몸으로 모진 고초를 견뎌내려 하지만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다리는 대왕 대비를 찾아가 스스로 후궁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그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형벌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참혹한 태형이 집행되는 형장에 다리가 뛰어듭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강을 감싸 안는 순간 두 사람의 등에서 흐른 피가 맞닿으며 기적처럼 다시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 두 사람의 처절한 사랑이 피를 매개로 다시 한번 운명을 뒤바꾼 것입니다. 7회의 엔딩은 그야말로 충격과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가녀린 다리의 육체는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강의 품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그녀를 끌어안고 분노에 차오른 눈빛으로 오냐, 내 모조리 죽여주마라고 내뱉는 이강의 마지막 대사는 그가 이제 더 이상 망나니 세자가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할 복수의 화신으로 각성했음을 알리는 강렬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는 판타지적 설정인 영혼 체인지를 감정의 극대화를 위한 장치로 완벽하게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몸으로 서로의 고통을 감내했던 두 사람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마주한 현실이 이토록 잔혹하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슬픔을 배가시켰습니다. 이제 폭주 기관차처럼 달릴 이강의 핏빛 복수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집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8회. 짐조의 비밀과 핏빛 고백. 지난 회 짐독을 다루는 탈쓴 남자를 추적하던 이강은 그가 흘린 향갑을 단서로 수사망을 좁혀갑니다. 3년치 궁 출입 명부를 뒤진 끝에 지목된 인물은 바로 제조상궁. 그녀는 다리를 해치려다 실패하고 옥에 갇혔지만 이미 좌상 김한철에게 버림받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좌상의 비정함에 분노한 이강은 다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드는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국혼을 앞둔 시점이라 위험하다는 금왕 이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강은 간절한 호소 끝에 다리를 종우품 소운에 책봉하며 그녀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곁에 둡니다. 이는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자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강은 제조상궁의 흔적을 쫓아 국내 비밀 공간에서 맹독을 가진 새 짐조의 새끼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는 김한철이 파놓은 경고이자 함정이었습니다. 이강의 마음을 눈치챈 김한철은 여론을 조작해 다리를 패빈 연월과 엮어 매장시키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강을 도운 것은 배신한 줄 알았던 이훈이었습니다. 이훈은 천국 상인의 도움을 받아 짐조의 회귀 본능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이강은 그의 진심을 확인하며 용서합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우희는 이강을 찾아가 짐조의 은신처를 알려주는 대가로 국혼을 깨고 본인과 이훈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위험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김한철은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은신처에 폭약을 설치해 흔적을 지우고 어미 짐조를 탈출시킵니다. 독이 오른 짐조는 곧장 새끼가 있는 궁으로 날아들어 사람들을 습격하고 아수라장이 된 궁궐에서 다리는 다른 궁인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짐조를 유인합니다. 좌상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짐조를 생포해야만 하는 상황. 하지만 이강은 다리가 위험에 처하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활시위를 당겨 짐조를 사살합니다. 복수의 결정적 증거보다 사랑하는 여인의 목숨이 그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다리는 자신 때문에 복수의 기회를 날렸다며 자책합니다. 그녀는 이강이 자신을 봐주지 않더라도 그가 염원하는 복수를 돕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강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복수에 매달렸던 진짜 이유는 증오와 죄책감을 털어내고 온전히 다리에게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많이 연모한다, 박다리를. 마침내 터져나온 이강의 고백과 함께 시들어가던 두 사람의 홍연이 다시 붉게 피어나는 엔딩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복수라는 차가운 명분보다 사랑이라는 뜨거운 본능을 택한 이강의 선택은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운명이 더욱 격정적으로 흘러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